네, 매주 월요일은 두 정치 덕후와 함께합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이요? 네, 주말이었나요?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인지도 모르겠네요. 맨날 집에서 놀고 있어서. 주말인지 평일인지. 평일인지 유럽인지 뭐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디 딴 나라 갔다 오신 줄 알았잖아요. 날짜 감각이 다르다고 하면. 네, 박영식 평론가님은. 근데 이제 월요일이 되다 보니까 주말과의 기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주말은 따뜻했고 평일이 돼서 이렇게 추운 것일까 잠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인지 신체로 실제로 그런 건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영포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에 맨날 영포티 얘기만 한다고 해서 네, 이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저한테는 오늘 중간고사 마지막 날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15 혹시 시작하는 번호 6시가 마감이니까 혹시라도 또 전화가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고요. 네, 뭐 커피 쿠폰도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샵 0945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무료 문자입니다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무려 5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서너 분 정도는 네. 반드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다라고 해주실 겁니다. 네, 막판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는 덧없는 초치기 같은 준비 안 된 중간고사 보는 그런 학생 기분입니다. 네,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끝날 줄 알았던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의금 논란인데요. 박영식 평론가님. 네. 그 축의금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었다. 이제 이 대목도 한간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본회의장에서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휴대전화가 한 언론을 통해서 포착이 되면서 그게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예를 들면 어떤 주체가 얼마를 실제 축의금으로 보냈는지 그걸 정리를 해서 보좌진에게 보내는 상황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네. 방송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 각각 얼마를 보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액수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은 입금 완료라고 쓴 내용이 나와 있고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이라는 캡처가 공개가 된 건데 이거는 언뜻 보면은 받은 금액을 보좌진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줬다, 반환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실제로 최민희 의원 쪽에서 반박이 있었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아주 십자포화를 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돌려주어도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제 법리적인 부분은 이따 또 변호사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만은 돌려줘도 뇌물이다가 첫 번째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왜 보좌진에게 축의금 관련된 업무를 시키느냐라고 해서 이제 의원 갑질 프레임으로 또 이제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혐의를 공갈죄, 뇌물죄, 뭐 이제 김영란법 이제 이런 대목들도 실제 언급을 했다는 부분.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가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란법까지 야당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왜 결혼식을 그 기간 동안에 했는데 그다음에 왜 또 축의금을 이렇게 보내게 하였는가 화환을 왜 받았는가 등등은 이제 지난주에 한참 뜨거웠던 이슈인데 네. 그건 최민희 의원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미흡함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는 과정이어서 그랬든 아니면 뭐 네. 딸하고의 관계의 문제든 네. 딸하고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슈가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는 중간에 사실 그 부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론하고 이제 좀 대립하는 구도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또 이게 나와서 또 이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건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의 지금까지 이제 좀 정치적 행보가 다소 이제 무리한 부분들이 이런 추가적인 어떤 논란을 더 강하게 지금 뭐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요것만 나눠서 놓고 보면은 축의금이라는 거는 내는 사람들이 그냥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가장 완벽한 것은
피감기관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완벽했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법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위헌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들어왔다면은 뭐 돌려주면은 현실적으로는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재판에 가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기소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네.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더라도 그 재판 과정에서는 이거는 뭐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돌려준 것 자체, 돌려주고 있는 것, 돌려준 것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이제 문제 삼기는 다소 이제 이 이슈가 좀 정쟁의 프레임 안에서만 좀 소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보좌관한테 시키느냐 그건 네. 문제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이전에 이제 강선우 전 이제 장관 후보자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거여서 결국 이 부분은 보좌관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거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는 그 캡처 화면이 뜨면서 이게 뭐 따로 보고받았냐 이랬는데 이게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제작진에서 오늘 지금 방송 직전에 단독으로 통화한 결과 이준석 의원실도 처음에는 반환 통보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돈을 돌려주고 있는 과정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의원실에 이제 돈 봉투를 그대로 이제 반납하고 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의 훌륭한 제작진 분들께서 네.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귀대기로 제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네. 저희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를 굳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타겟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글쎄요. 이제 뭐 과방위의 상황을 보시면 타겟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눈의 가식 같은 존재로 기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들을 몇 명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일 거고 또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일 거고 실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국감장에서 싸울 만한 명분으로 얼마든지 이제 야당 쪽에서는 문제를 거론하려고 할 것 같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것을 피감기관 갈취로 고발하겠다. 라는 국민의힘의 예언이 나왔고 예고가 나왔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갑질 문제까지도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을 텐데 또 나아가서는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앞서서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대목은 좀 정쟁화되고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할 문제까지 나갈 수 있을까? 즉 최민희 위원장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 결혼식 때 이루어지는 축의금 문제라든지 화환 문제를 거론한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이 결혼식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각자가 다 떳떳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정쟁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아마 최민희 위원장 쪽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뭐 윤리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대다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왜 이걸 이제 보좌관에게 시켰느냐에 대한 대목은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설명하면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요거까지만 얘기하죠. 그 김민하 평론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옆 방송국 특파원이 소환되는 또 일이 있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이랑 내부적으로 두 분이서 보낸 뭐 문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가지고 뭐 특정 과일을 MBC 내 특정 과일을 지칭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뭐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또 특파원을 소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취재원과 뭐 당장의 지금은 아니지만 이 관계 이런 것들은 또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문자에 먼저 최민희 의원이 이제 일종의 항의성의 어떤 불평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문자를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 맞장구 치는 문자 내용을 잘 보면은 그 결론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정리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또 뭐 아까 특정 과일을 말씀하셨지만 좀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거
왜 이렇게 됐나. 아무튼 저 수박이라고 했는데 아니 뭐 수박은 뭐 과일이니까요. 네.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맞장구를 치거나 뭐 최민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받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답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걸 뭐 막 이렇게 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전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은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인데 피감기관이 어쨌든 MBC 언론사인 MBC에게 왜 이런 보도 나왔느냐라고 보도본부장에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다 답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도 왜 친민주당 방송이냐 이런 거 얘기하고 다 하나씩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될 텐데 이게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퇴장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로 기분 맞춰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좀 계속해서 해보면 이제 에이펙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좀 한 주라도 좀 쉬었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그 갑자기 다소 뜬금없는 정청래 대표의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래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주목을 받을 만한 행사들은 국내 정치권에서 정쟁을 하지 않은 것이 뭐 국익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국감이 진행 중인 기간이기도 하고 정쟁이라는 것을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또 야당 쪽에서 만약에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면 여당 쪽에서도 또 방어를 하다 보면 손바닥이 마주쳐서 결국 소리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건설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을 제안한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이라는 행사는 정말 뭐랄까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다자회의이고 관세 전쟁의 어떤 종식을 위해서라도 국력을 또 모아야 되는 것도 맞고 강대국들이 안보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 같고 또 북미 간의 대화도 실제 가능성이 뭐 오늘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긍정적인 언급을 북한 쪽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나아가서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라든지 우리 남북 평화까지도 발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정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당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이를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정치권에게 거는 뭐랄까 그 어떤 기대와 희망이 예전에는 높았는데 요즘에는 그리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여야가 합심해서 무정쟁을 해주신다면 국민들이 더 좋은 일이겠죠. 네. 무정쟁을 뭐 제안하는 건 지금 말씀하실 때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근데 가령 이런 거죠. 정쟁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쟁이냐. 예를 들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최민희 의원 건이라든가 그럼 MBC하고 이렇게 갈등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쟁인 것이냐 또는 이 보좌관을 왜 이 축의금 계산하는데 축의금 돌려주는 데 있어서 왜 동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쟁인 것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새로운 어떤 그 정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여의도에서는 벌어져서 이 정쟁을 하지 말자라는 제안으로 정쟁이 뭐 그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안을 좀 더 이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가 사실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이런 이제 지침으로 말씀하실 때 야당에서 어떤 뭐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어떤 좀 에이펙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앞으로 이슈를 다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하겠지만 사실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거냐는 또 의문이거든요. 여당 내 소위 말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무정쟁은 또 하나의 유정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뭐 일이 되겠죠. 아마 지난번 유엔 총회 때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는 거는 지난번에 우상호 수석이 막 그랬잖아요. 왜 대통령 나 좀 떠야 되는데
안 떠서 속상하다고.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둬서 이번에는 본인은 조용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지적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3박 5일간 그 유엔 일정 다녀오셨을 때 지지도에 전혀 반영 안 됐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이 청문회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좀 여론에 큰 어떤 파고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이죠.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도 솔선수범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날렸다라고 보는 것도 뭐 타당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만 하나 더 하고 일부는 정리하도록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다가 이제 특위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맡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이 또 6채라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글쎄요 이걸 국민의힘이 계속 이 정권의 어떤 관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 공세를 막 펴니까 똑같이 되돌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내로남불이다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뭐 공개해봐라. 왜 당신은 다주택자인데 왜 남을 다주택자라고 욕을 했느냐? 아니다 가격으로 비교하자. 그럼 뭐 가격은 내가 낮다. 뭐 공시가인지 그러면 실거래가인지 그냥 해봐라. 뭐 이렇게 가면 이게 더 이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상대가 얼마나 파렴치한가에 대한 이제 얘기인 거지. 그래서 논란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피곤한 거고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네. 장동혁 대표의 요 부동산 6채 문제에 대해서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는 세상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두 부분은 이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충남 보령의 지역구에 있는 거고, 네. 하나는 이제 구로구에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것이고, 네. 하나는 이제 그 장모님입니까? 노모가 네. 보령에 살고 있는 농가주택이 있다고 그쵸. 하는 거죠. 노모의 네. 주택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에 여의도 오피스텔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의정 활동에 필요해서 네. 필요해서 얻은 거라고 산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는 것인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충남 보령에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있으면 서울에 전세를 얻고 그걸로 끝일 것 같은데, 또는 정말 여의도 앞에 뭐 공간이 필요하면은 임대를 얻을 것 같은데 좀 다 사는 거잖아요. 그 이게 확실히 이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것은 좀 굉장히 과감한 어떤 그 부동산 구매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실거래가 다 합쳐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크지만 10억이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 합치면은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인데,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의 논쟁은 좀 피곤한 논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구로구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동산 문제로만 좁혀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6채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했고 총 합이 이제 8억 5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나온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이 서울 구로구 현대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 해당한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어서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거를 합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금액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뭐 물론 이건 이제 해명의 방식이 어땠느냐 그리고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은 장동혁 대표께서 야당 대표로서 이제 견제 차원에서 이제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었고, 실은 추석 연휴로 돌아가 보면 냉장고를 부탁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이제 대통령께 이제 비판을 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다주택자라는 게 드러나고 나서는 또 게다가 해명의 방식이라는 것이 뭐랄까 좀 부적절한 뭐 실거래가다 공시지가다 뭐 이런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총액의 합의나 토지의 어떤 합의나 따진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부자인 게 다 드러나 버려서 이런 분이 실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이런 대목에서는 좀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좀 잠잠해지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논란이 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민주당의 박수현 원내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여야가 공동으로 부동산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그걸 과연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분들의 혼란을 피해드리기 위해서 사실관계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구로동에 34평 아파트가 있는데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반반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보령 웅천읍에는
94세 노모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뭐 한 3천만 원 언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보령에 또 대천동에 31평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여의도 국회앞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장모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일부 지분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 동안의 아파트도 아마 장인 뭐 상속 과정에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임대차를 놓고 있는 건 아마 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안양에 있는 아파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치적 해석 혹은 뭐 옳고 그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